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은 마땅히 이 변호인들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꽤 없다고 그래요. 김홍일 변호사는 네, 하겠다는 거기는 거죠? 이제 하겠다고 하시는데 네. 문제는 이게 변호인들이 꽤 많고 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 헌법연구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헌법적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뭐 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도안은 주겠는데 전면에는 안 나서겠다. 뭐 언론에 나오고 옆에 있고 이거 안 하겠다. 그냥 뒤에서 돕겠다는 분들은 몇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다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란죄의 변호인 아, 뭐 이런 이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뭐 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어린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윤 대통령의 어떤 이런 행동을 잘 납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지금 사실은 법대 동기들도 도대체 왜 이걸 했지? 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법대 동기 중에 이제 헌법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출신들 꽤 있습니다. 네. 꽤 있는데 아마도 이제 변호인이라는 게 본인도 그 변호를 해야 되는 사람하고 생각의 일치가 있을 때 네. 변호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변호인 구성한 게 쉽지가 않으니까 나오는 게 뭐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변호하는 방안 네. 뭐 이런 게 지금 거론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무리 구독자분들은 서정욱 배승희가 변호인이라고 그러는데 서정욱 배승희로 해갖고 될 문제는 별 아니고요. 문제가 실력이 네.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게 이게 굉장히 헌법적으로 아주 논리와 그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아마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공처도 그렇고 지금 앞다퉈서 서로 신병 확보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현재로는 대통령 비서실은 더 이상 대통령을 이제 서포트를 못합니다. 못하죠. 네,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다 전달했는데 지금 다 거부를 했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 고대여서 아마 검찰은 검찰대로 또 공처는 공수처대로 이제 체포영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전구속영장 같은 거 네. 이걸 아마 발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압수수색은 경호처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경호처에서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 과정에서 경호처하고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건데 그때 경호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것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경호처에게 이렇게 대응을 하라 지시를 내리면 그거대로 따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참 저는 이번 사태 거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게 정말 우리 군의 엘리트들 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전부 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 차장 전부 다 구속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정말 이거는요. 이게 참 국가의 중요한 인재들인데 네. 이들이 뭐 앞장서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뭐 몇 번씩 전화해서 막 안 하면 막 욕설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사실은요 이번 사태가 유혈 사태가 안 나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이 사람들의 그래도 소극적으로 임했던 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실탄도 갖고 가라 그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안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대통령은요 10일 담화에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단시간 짧은 시간 내에 1,500명이 소수입니까? 네. 1,500명이. 네. 심지어 김용년은 이번에 그 포고령을 작성하면서 야간 통행 금지까지 넣었다고 그래요. 이제 원래 그게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포고령인데 그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이 통금 그거 했으면요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그거는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저는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거기 보면 전공의들 있잖아요. 네. 전공의들은요 파업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냥 사직한 거예요. 사직한 거죠. 근데 전공의들을 어떻게 그 복귀를 시켜요? 복귀가 그게 강제가 되나요? 그리고 뭐 처단이라는 소리를 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의사 사회가 이제 완전히 뭐 그냥 처단이라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뭐 의사들 왜 어떻게 처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HID까지 동원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ID는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게 폭파 공작원들인데 영화 실미도. 네, 실미도에 나온 폭파 공작원들인데 이 폭파 공작원들은 북한 가서 뭐 하냐 하면 암살을 합니다. 네. 근데 계엄령 내는데 왜 HID가 동원돼요? 이 HID의 전직 HID 요원들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현역들도 동원됐지만 은퇴한 HID 요원들 이들도 소집을 해서 판교 쪽에 뭐 수십 명이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투입질 직전에 어떤 계엄령이 해제되는 바람에 해산됐다는데 네. 아마 앞으로 이 부분도 수사에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네. 707 같은 경우도 이게 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참수 부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거보다 더한 HID를 왜 이번에 그 계엄 때 동원하려고 했는지. 근데 보니까 그 정보사령부 산하거든요. 네. HID가. 근데 보니까 현직 정보사령관 플러스 전직 정보사령관도 여기 같이 작전을 짰더라고요. 아니 전직 정보사령관 전직이 왜 여기 들어올 게 뭐 있죠? HID 요원도요. 현직만 있는 게 아니라 전직하고 전직 있어요. 혼성 부대를 만들어요. 네, 맞아요. 네. HID가 이게 전직뿐만 혼성 부대를 만들어서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네. 뭔가를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저희가 조금 입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연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것인지 왜 이들이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한 국면이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또 새옹지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물러나지만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더 강하게 더 또 세련되게 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